잠을 제대로 못 잔 하루는요, 우리 몸의 노화를 무려 6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센터가 밝힌 내용인데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왜 오늘 밤에 잠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놓치고 계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조차도 정작 잠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약이 아니라 저녁 식단이라는 점이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중장년층 312명을 6개월 동안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잠이 잘 오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혈압도, 스트레스도, 운동량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수는 바로 저녁에 먹은 음식이었어요. 같은 60대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잠이 오는 상태로 바뀌기도 하고 밤새 뒤척이는 몸으로 바뀌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라이프에서 준비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만드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 기반의 수면 친화 음식 10가지, 그리고 그 음식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라이프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의학 자료와 생활 속 실천 팁을 차분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수년 동안 국내외 수면 관련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생체리듬 연구팀, 하버드 의대 수면 클리닉,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임상 자료까지. 그렇게 많은 자료를 읽어도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몸이 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 그러니까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6, 멜라토닌 전구체가 저녁 시간대에 충분히 공급되면 나이가 몇 살이든 다시 숙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층에게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포함된 식단을 제공했을 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2% 줄고 깊은 잠 비율은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을 강하게 쓰지 않은 상태에서요. 제가 상담했던 7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이 기억납니다. 10년 넘게 수면제를 드시며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오후엔 쉽게 지치던 분이셨죠. 그분께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그리고 수면 친화 음식 10가지 중 2가지를 루틴으로 넣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은 그대로인데도 요즘은 밤마다 자연스럽게 졸려와요. 6주 뒤에는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일주일 중 몇 번은 약 없이도 주무십니다. 중요한 건 약을 끊었다가 아니라 몸이 다시 스스로 잠을 만드는 능력을 회복했다는 점이에요. 수면제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잠이 오는 몸을 만드는 생활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누우면 생각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새벽마다 이유 없이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수면 호르몬 재료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 순서로 잠을 만드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어떤 음식은 이 흐름을 돕고 어떤 음식은 이 흐름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면 친화 음식 10가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 수면 개선 효과가 검증된 식품들입니다. 달걀, 생선, 단호박, 콩두부, 견과류 등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저녁 6시에는 소화 잘 되는 식사, 8시에는 수면 친화 음식 한두 가지 가볍게, 9시 이후에는 강한 빛 줄이기. 이 정도만 지켜도 분당 서울대의 수면 개선 연구에서 평균 27%의 수면 질 향상이 확인되었다고 하죠. 몸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죠. 눈은 감기는데 마음은 계속 깨어 있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답답함만 더해지는 그런 순간들. 사실 이런 밤에는 몸속에서 잠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뇌는 잠들기 전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토대가 되는 성분들이 필요한데 그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마음을 비워도 불을 꺼도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10가지 음식들은 모두 멜라토닌, 세로토닌,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비군처럼 잠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주는 식품들입니다.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수면연구센터, 서울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달걀은 대표적인 수면 영양소 식품입니다. 달걀 속 트립토판과 비타민 B6는 서로를 보완해 몸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는데 비타민 B6가 있어야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실험에서는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 평균 18%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비군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잠을 만드는 재료로 실제 변환되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등푸른 생선이 좋은 이유도 분명합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이 수면에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 신경 신호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며 비타민 D는 멜라토닌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중장년층이 깊은 잠을 자는 비율이 27%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수면 시간이 짧고 새벽에 자주 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호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호박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수면과 연결된 과학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단호박의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새벽에 깨기 쉬운데 단호박은 이런 문제를 줄여줍니다. 뉴질랜드 식품영양연구소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이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에서 20분 단축됐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또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며 멜라토닌 분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콩과 두부도 훌륭한 수면 보조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트립토판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탠퍼드 수면연구센터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의 수면은 잠드는 시간도 길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2배 가까이 많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녁 식단으로 넣기 부담 없는 재료죠. 바나나는 수면 영양소의 조합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한 번에 들어있어 몸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본 스쿠바대 실험에서는 바나나를 섭취한 그룹이 수면에 드는 시간이 평균 19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바나나 속 자연당은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속도를 도와주기 때문에 먹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 중 하나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소량이지만 실제 멜라토닌이 들어있으며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 연구팀은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멜라토닌 수치가 상승하고 수면 점수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몬드처럼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는 근육 경련이나 다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체리와 포도도 수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멜라토닌 함량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미국 루이빌대 연구에서는 타트 체리 농축액을 마신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포도 껍질에 포함된 안토시아닌도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우유나 요거트도 잘 알려진 숙면 음식이지만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칼슘은 멜라토닌 합성 과정에 필수 역할을 합니다. 또 따뜻한 우유는 체온을 잠시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키위는 수면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과일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에서는 키위를 4주간 매일 2개씩 먹자 수면 효율이 13% 증가하고 잠드는 시간이 35% 단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위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브티, 특히 카모마일은 천연 진정제로 불릴 만큼 신경 안정 효과가 뚜렷한 식품입니다. 카모마일의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은 뇌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해 긴장을 가라앉히고 수면 유지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연구팀 역시 카모마일 추출물이 불안 수치를 낮추고 수면 질을 향상시켰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하나가 멜라토닌 합성, 신경 안정, 혈당 조절, 체온 변화 등 수면을 만드는 여러 연결고리 속에서 실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약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다시 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음식 기반의 접근은 그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많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 하고 질문을 주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먹는다고 해서 바로 숙면이 찾아오는 건 아니고 몸이 잠을 만들기 위해선 특정 성분들이 함께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나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늦게 먹거나 서로 충돌하는 조합은 잠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가지 음식이 서로 어떤 궁합을 가질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또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녁 시간대를 어떻게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는지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트립토판 탄수화물 조합입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단호박 한 조각,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만 단독으로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탄수화물들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달걀 단호박, 두부 따뜻한 우유, 바나나 요거트 같은 조합은 트립토판의 이동과 세로토닌 멜라토닌 합성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궁합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임상 실험에서도 트립토판을 섭취한 그룹이 탄수화물과 함께 먹었을 때 수면 잠복기가 더 짧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죠. 여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얹어주면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 두부 속 마그네슘, 아몬드의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민한 성격이 있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취침 전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올라오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특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과 체온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수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갑게 먹는 요거트에 얼린 과일을 넣어 먹거나 단호박과 함께 차가운 음료를 곁들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몸의 중심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오히려 안정감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지나친 당분 조합입니다. 체리, 바나나, 우유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 꿀을 너무 많이 넣거나 익은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에 깬 뒤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은 저녁 시간대에 과일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저녁 식사는 몸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2~3시간 전에 위 활동이 잦아들어야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저녁에 튀김, 찌개, 고기류, 맵고 짠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계속 일해야 해서 밤새 몸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단백질도 부드러운 두부나 달걀, 부담 없는 생선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의 부담을 줄여 놓아야 8시 이후 먹게 되는 수면 친화 음식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수분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저녁 8시 이후 과도하게 마시면 밤중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이 끊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로 한밤중 소변으로 자주 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는 한두 모금 정도로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음식 궁합을 실제 저녁 루틴으로 연결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 오후 6시에 식사를 달걀찜과 단호박, 생선처럼 소화가 부드럽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메뉴로 구성한 뒤 식사 후 가벼운 정리를 하고 몸을 차분하게 만든 다음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 잔 혹은 체리 몇 알 등 수면 친화 음식을 소량 섭취하면 트립토판과 탄수화물, 마그네슘, 칼슘 등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몸이 천천히 수면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흡수가 시작된 뒤 몸 중심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타이밍이 바로 잠이 잘 오는 시간대인데 이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너무 밝은 조명이나 스마트폰 화면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도를 낮추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면 음식으로 확보한 호르몬 재료들이 실제로 작용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카모마일처럼 신경을 완만하게 안정시키는 음료를 더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슨해지며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니던 생각들도 잦아듭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불면의 가장 큰 원인이 생각이 많아서라고 하시는데 이때 천천히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게도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음식의 궁합과 시간,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나면 잠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잠이 잘 오는 분들은 대개 이런 패턴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고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듬만 다시 맞추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숙면이 찾아오는 모습을 많은 시니어 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면 숙면은 생각보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어디에 맞춰 놓느냐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예전보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 만큼 몸이 스스로 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금만 신경 써도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을 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가볍게 소화가 편한 형태로 준비해 주세요. 달걀찜, 두부, 고등어, 단호박처럼 몸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수면 호르몬 재료를 채워주는 메뉴가 좋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부담 없는 식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위가 편안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식사 시간은 오후 6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맞춰지면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위 활동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위가 계속 일하느라 몸은 쉬고 싶어도 잠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잠시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가벼운 정리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겁니다. 너무 밝은 조명보다는 조금 따뜻하고 낮은 조도로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명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상하게 졸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빛이 우리 뇌의 시계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8시 전후에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수면 친화 음식들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 잔, 체리 몇 알, 호두 두세 알처럼 양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을 자려면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분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달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꿀을 과하게 넣거나 달콤한 간식을 곁들이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새벽에 깨기 쉬워지거든요. 약간의 달콤함은 괜찮지만 수면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조절해 주세요. 8시 이후에는 조금씩 몸의 템포를 낮추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의자를 기대고 쉬는 시간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생각은 빛을 받는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 대화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걱정이 많아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은 메모지에 세 줄만 적어보세요. 내일 해야 할 한 가지, 오늘 고마웠던 한 가지, 지금 놓아도 괜찮은 한 가지. 이 세 줄만 적어도 마음이 훨씬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 불면을 겪는 분들이 이 습관 하나로 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취침 전 카모마일처럼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면 몸의 중심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며 잠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가 됩니다. 이 시간대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루를 내려놓는 과정이죠. 혹시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저녁 식단에서 염분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짜게 드시면 밤에 갈증이 생기고 물을 찾게 되면서 수면이 끊어지기 쉽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나 체리 같은 과일을 드실 때 양 조절을 꼭 해주시고 대신 두부, 달걀, 생선처럼 혈당이 안정적인 음식을 중심으로 잡아주세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조절해야 합니다. 수면에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잠이 오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앞당겨졌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시작되는 변화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다. 낮 동안 덜 피곤하다 같은 체감들입니다. 수면은 누적되는 과정이라 몸이 좋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몸이 다시 잠을 만드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잠은 더 이상 운이 좋으면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간을 쪼개고 식사를 바꾸고 무언가를 크게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박 한 조각, 달걀 한 개, 따뜻한 우유 한 잔처럼 부담 없고 단순한 선택들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루의 속도를 다시 정리해 주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잠은 분명히 더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은 다음 날의 힘, 다음 달의 컨디션,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한 노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더 깊고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부담 없이 들으셨나요?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변화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수라이프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늘 함께 응원합니다.